어, 오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게 저희 와인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파라미터를 튜닝해보자라고 하는 걸 드렸었죠. 그래서 잠깐 리뷰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와인 데이터셋이 있었고요. CSV 파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성 배열하고요. 그 다음에 타겟 배열 두 개,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훈련 세트와 테스트 셋을요. 20% 테스트 셋의 비율을 20%로 해서 stratified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레인 셋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이 트레인 세트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기 전에 그 랜덤 포레스트의 기본 값으로만 그 모델을요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결과들을 봤어요. 결과들을 봤는데 랜덤 포레스트에서 디시전 트리는 100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맥스 뎁스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리가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는 뜻이죠.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노드를 나누기 위한 샘플의 최소값은 두 개, 두 개 이상이면 노드를 나눠 보겠다라는 뜻이 있고 이게 숫자가 작다라는 얘기는요. 숫자가 작은 거는 규제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그 노드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샘플의 최소값이 커지면 노드를 적게 나누겠죠. 네, 노드를 적게 나누게 되면 그 트리의 크기가 작아지게 될 겁니다. 뭐 그렇고 등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래핑을 하겠다, 배깅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OOB 스코어는 계산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값으로만 지금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트에서는 검증 셋의 점수가 나오니까 훈련 셋과 그다음에 검증 셋에서의 그 평균을 찾아봤더니 99.8%, 그다음에 89.3%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과연 이거보다 좋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서 파라미터들을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랜덤 포레스트는 다시 기본값만 이용해서 랜덤 포레스트를 만들었고요. 에스티메이터가 100개가 기본값이었어요. 그럼 그거를 10개, 20개, 50개, 100개, 120개 이렇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뎁스에 제한이 없었죠. 제한이 없었는데 2부터 10까지로 뎁스를 제한을 뒀어요. 그러니까 트리의 뎁스가 작아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확도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 훈련 셋에서는 오히려 더 좋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검증 셋에서. 그래서 훈련 셋은 그 점수가 떨어지지만 테스트 셋에서 점수가 올라가서 과대적합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뎁스를 제한을 뒀고 그 다음에 민 샘플 스플릿도 그냥 제가 자기적으로 넣어본 거긴 한데 2가 기본 값이었고요. 그래서 이보다 큰 값으로 10개와 20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했고 임퓨리티 감소하는 정도, 불순도가 감소하는 정도를 0이 기본 값이었는데 그래서 작은 값들을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0.001, 0.01, 0.1 이렇게 작은 값들을 사용을 해봤고 이렇게 파라미터 그리드를 만든 다음에 그리드 서치한테 랜덤 포레스트 객체하고요. 여기서 생성된 거. 랜덤 포레스트 객체와 여기서 생성한 파라미터 그리드를 줬어요. 그리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줘서 교차 검증을 시도해라. 교차 검증을 해라. 이렇게 피팅을 시켰고요. 점심시간에 이거 돌리는데 한 6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요런 조합으로 했을 때 파라미터가 전부 파라미터 조합이 몇 개가 나올 거냐면 여기서 5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11 빼기 2니까 9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개가 나올 거고, 여기서는 4개가 나왔죠.
전체 파라미터의 개수는 이렇게 돼요. 69, 540개인가요? 3, 4, 12에다가 5 곱하면 60이고 69, 54만 540개의 파라미터 조합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각각 교차 검증을 하는데 교차 검증을 다시 5번씩 교차 검증을 하겠죠. 5번씩 2000, 2700번 정도 되려나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 훈련하고 점수 계산하고 이 과정을 2700번, 2700번 시도를 하는 거예요. 2700번. 그게 6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6분이 걸렸고 근데 찾았는데 베스트 스코어를 찾아봤는데요. 88.2%밖에 안 나왔어요. 어, 여기서 89.3%인데 요거보다 조금 낮아졌어요. 어, 그리고 베스트 파라미터가 뎁스는 10개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뎁스의 최대값을 다 사용을 했어요. 뎁스의 최대값을 다 사용했고 임퓨리티 디크리스는 기본값 0. 기본값 0이고 민 샘플 스플릿도 보면 기본값 2예요. 에스티메이터 개수는 120개보다는 100개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터는 더 늘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늘려봐야 소용이 없고 100개일 때 그리고 뎁스 10일 때 나머지는 다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뎁스만 줄어든 결과인 것 같아요. 랜덤 포리스트에서 지금 이런 조합에서 보면 에스티메이터 개수가 랜덤 포리스트의 기본값 100개고 뎁스만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뎁스만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랜덤 포리스트의 그 기본값으로 교차 검증을 했을 때보다도 성능이 안 좋은 파라미터를 찾은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은 뭐 다시 다른 값들을 이용해서 그리드 서치 CV나 아니면 랜더마이즈드 서치 CV를 다른 값들을 가지고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100을 근방으로 에스티메이터 개수는 100을 근방으로 해서 더 키우는 거는 의미가 없었으니까 뭐 50, 60, 70, 80 뭐 이렇게 해본다거나 뎁스도 10개가 최고였으니까 그러면은 그 10개 근방으로 해서 뭐 7개에서부터 15개까지를 해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뎁스를 조금 바꿔보고 그다음에 민 샘플 스플릿이 2였었는데 뭐 더 늘려봐도 소용이 없었으니까 뭐 2, 3, 4, 5, 6 뭐 이런 정도로 또 샘플 좀 바꿔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한다라고 하는 과정이 좀 지루할 수 있고요. 어,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기는 하지만 잘 찾게 되면 그 기본값보다도 좋은 그런 점수들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여기서 이 그리드 설치로 그 했을 때 아마 그 과대적 합은 많이 줄었을 거예요, 아마도. 어, 여기 그 랜덤 포리스트가 훈련 세트에서 99.8% 거의 100%의 정확도를 줬는데 아마 그리드 설치에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훈련 셋의 점수를 리턴하지 않도록 했었거든요. 네,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여기 그리드 설치 CV의 그 파라미터 중에서 검증 셋의 점수뿐만이 아니라 훈련 셋의 점수도 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훈련 셋의 점수를 계산 안 하면 훈련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기본값인 폴스를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훈련 셋의 점수를 베스트 아 베스트 훈련 셋의 점수를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베스트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해보셔도 돼요. 베스트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리드 설치에서 베스트 에스티메이터. 베스트 에스티메이터가 이런 그
이런 파라미터들로 이루어진 그런 에스티메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그냥 바로 그 스코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훈련세, 그다음에 훈련 레이블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고 아, 베스트가 아니라 베스트 모델이죠. 죄송합니다. 베스트 모델. 92.9%가 나오죠. 92.9%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랜덤 포리스트는 뎁스의 제한이 없었 뎁스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뎁스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훈련 세대에서 99.8% 거의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줬었고 그 다음에 검증 세대에서 89% 정도의 정확도를 줬어요. 과대적 합이 컸었다라는 의미고요. 의미고 우리가 이렇게 그 파라미터를 튜닝했을 때 검증 셋의 점수는 물론 조금 낮아졌어요. 89%에서 80%로 88%로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만 과대적 합의 크기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 검증 세대 점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런 파라미터를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과대적 합이 이 결과를 보면 랜덤 포리스트 기본 파라미터들보다 과대적 합이 작아졌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검증 세대 점수를 더 좋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저 과대적 합은 줄이도록 만들기는 했어요. 이것도 그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어, 과대적 합의 크기를 줄이면서 그 일반화 성능을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더 좋게 만든 그런 것도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네. 혹시 더 좋은 점수를 찾으신 분 계세요? 어떤 파라미터 조합에서 88%랑 89%보다 더 좋은 점수를 찾으신 분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어, 네. 자, 그러면 우리 임폴트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랜덤 포레스트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트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었었는데 그레디언트 부스트 요거 전에 요거 전에 어 엑스트라 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엑스트라 트리 클래시파이어 검색할 분류를 할 때는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요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것도 최근 유행하는 거는 사실은 랜덤 포레스트하고 그레디언트 부스트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레디언트 부스트 중에서도 엑스지 부스트라고 하는 거를 더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엑스트라 트리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얘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엑스트라 트리 클래시파이어. 데이터셋은 그냥 그 와인 데이터셋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트라 트리. 엑스트라 트리는 랜덤 포리스트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랜덤 포리스트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 비슷한 점. 어떤 점들이 비슷하냐면,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를 이용한다. 여기 알고리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트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여러 개라고 하는 거에서의 기본값은 100이에요. 그러니까 랜덤 포리스트하고 똑같죠. 랜덤 포리스트 디시전 트리 100개를 사용합니다. 여러 개의
디시전 결정나무, 디시전 트리들을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게 랜덤 포레스트와 비슷한 점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디시전 트리의 파라미터들을 튜닝할 수가 있어요. 맥스 뎁스라든가 민 샘플스 스플릿이라든가 그런 파라미터들이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맥스 뎁스, 그다음에 민 샘플스 스플릿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튜닝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 랜덤 포리스트와 비슷한 점인데 랜덤 포리스트와 다른 점이 있어요. 포리스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랜덤 포리스트는 위에서 보셨지만 과대적합이 되게 심했어요. 트리 100개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물론 뭐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 배깅을 사용해서 훈련 세트 전체를 훈련시키는 건 아니지만 100번이나 훈련시키는 거기 때문에 과대적합이 되게 크게 나타나요. 이쪽에다가 요 결과를 보셨죠? 여기다가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과대적합이 크다. 랜덤 포리스트는 랜덤 포리스트는 과대적합이 크다라고. 물론 항상 크게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디시전 트리처럼 이렇게 과대적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본 거고, 네. 엑스트라 트리는 부트스트랩 샘플을 사용하지 않아요. 배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 배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여러 개의 그 그냥 트리라고 말할게요. 트리들을 전체 훈련 셋을 사용해서 학습시켜요. 그러니까 랜덤 포리스트는 배깅을 이용했었기 때문에 훈련 세트에서도 일부는 훈련이 안 되는 샘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웃 오브 배깅 샘플이라고 해서 그런 샘플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엑스트라 트리는 배깅을 사용하지 않고 샘플링하지 않아요. 훈련 세트를 샘플링하지 않고 훈련 세트 전체를 그냥 다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100개를 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틀이 100개가 돼버리는 거랑 똑같죠. 근데 똑같은 트리가 아니에요. 노드를 분할할 때 노드 디시전 트리는 뭐예요? 루트 노드에서 그죠? 루트 노드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질문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하고서 노드를 분할을 하죠. 그리고 또 노드를 분할을 하죠. 다른 질문을 던져서 노드를 분할을 하죠. 그죠? 이렇게 노드를 분할할 때 노드를 분할하는 기준이 뭐가 돼요? 진위계수. 어, 진위계수의 차이가 혹은 엔트로피의 차이가 부모 노드에서의 진위계수와 자식 노드에서의 진위계수의 차이가 가능한 한 커지도록 그 노드들을 분할을 해나갑니다. 그럼 디시전 트리는 이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트라이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예, 뭐 알코올이 뭐 얼마보다 크냐 작으냐 뭐 그다음에
뭐 슈거가 얼마보다 크냐 작으냐, 그 다음에 pH가 어떤 숫자보다 크다 작으냐, 이런 여러 가지 조합들을 여기서 다 테스트해 보면서 그 다음에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간에 진위 계수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진위 계수가 차이가 클 거냐, 그거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찾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는 아무렇게나 노드를 분할하는 게 아니라 최적의 노드로 분할하도록 그 알고리즘이 설계가 되어져 있는데 이 엑스트라 트리인 경우에는 노드를 분할할 때 최적의 가장 좋은 최적의 그 분할을 가장 좋은 분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거는 디시전 트리가 하는 일이에요. 최적의 분할 방법을 찾는 거는 디시전 트리가 하는 일이고 그게 아니라 무작위로 무작위로 분할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질문지를 그냥 마음대로 던지고 분할해버리고 질문지 던지고 분할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시간이 떻게 했어요? 훈련 시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 분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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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포리스트는 최적의 그런 분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훈련 시간이 필요한데, 이 어, 엑스트라 트리는 랜덤 분할, 아, 무작위 분할을 하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훈련 시간이 빨라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질문지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노드 나누고 또 노드 나누고 노드 나누고. 대신에 그런 트리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 트리가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트리가 만들어진 게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 보고 그 예측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평균을 내던가 아니면 다수결을 하든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나중에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는 그 하나만 가지고서 좋은 성능을 내려고 하는 건데 엑스트라 트리는 정말 그냥 바보같이 질문 던져놓고 그냥 트리를 쫙 만들어 놓고 그런 여러 개들을 무작위한 노드가 나오는 그런 여러 개들을 가지고서 그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빠른 대신에 또 정확도는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랜덤 포레스트보다 과대적 합이 좀 적을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엑스트라 트리. 배깅은 아니에요. 배깅은 아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방식과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우선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엑스트라 트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트라 트리 클래식 바이어. 우선 기본값들을 그대로 사용을 해볼까요? 우리 랜덤 포리스트의 기본값들하고 하기 위해서 쭉 놔두고요. 여기 랜덤 스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만 있죠. n 잡스가 없나요? n 잡스도 있죠. n 잡스랑 랜덤 스테이트 요것만 바꿀게. 얘네들만. 얘네들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 이렇게 얘가 무엇을 한 거냐면 엑스트라 트리 객체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훈련색, 검증색 나누지 않고 크로스 밸리데이트로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트, 에스터메이터는 엑스트라 트리. 그 다음 X는 엑스트레인이라고 했나요, 우리? 맞죠? 위쪽에서. 그리고 와인색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어, X트레인, 그 다음에 Y는 Y트레인. 이렇게 해서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하고요.
죄송해요. 플러스하고 같이 과대적 합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아, 여기를 n 잡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리턴 트레인 스코어 이렇게 요거까지 다시 줄게요. 다시 훈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시면 이런 결과들이 나왔고요. 이런 결과들이 나왔고 그 훈련세 점수하고요. 비교를 해보 트레인 스코어. 트레인 스코어는 파이폴드 교차 검증을 사용했기 때문에 점수도 5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평균을 내셔야 돼요. 트레인 스코어 이렇게 평균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셋,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보면은요. non 민, 크로스 밸리데이션, 키는 테스트 스코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때요? 최적의 노드를 찾는 게 아니라 무작위 분할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도 몇 퍼센트, 89% 정확도를 주고 있죠. 99점, 여기도 과대적 합이 나타났네요. 그죠? 예. 엑스트라 트리도 역시나 무작위 분할을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과대적 합이 일어났습니다. 훈련 세트에 대해서 99.8% 정확도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 89.2%의 정확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 엑스트라 트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 경험상 보면 랜덤 포레스트가 좋은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태글 같은 데 보시면, 랜덤 포레스트로 결과를 올린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 요즘 또 XG 부스트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네,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네. 여기서도 만약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고 싶으시면은요, 여기에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맥스 뎁스, 민 샘플 스플릿, 이런 것들,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실 수 있으시고요. 부트스트랩이 기본적으로 false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true로 바꿀 수도 있긴 있군요. 파라미터에 이렇게 있으니까, 기본 값은 false로 되어져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파라미터 튜닝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앙상블 학습 방법 중에서 가장 마지막인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도 과대적 합이 굉장히 컸었었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트리도 무작위 분할을 이용한 엑스트라 트리도 과대적 합이 생각보다 컸어요. 과대적 합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과대적 합이 컸어요. 음. 근데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법은요. 그 트리의 뎁스, 트리의 깊이, 네. 깊이가 얕은 얕은 디시전 트리들을 디시전 트리들을 순차적으로 직렬로 연결해요.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요. 랜덤 포리스트는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들을 병렬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배깅을 써가지고 샘플들을 가지고 샘플링해서 훈련 세트에서 세트를 샘플링해서 여러 개의 그 디시전 트리를 동시에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병렬적으로. 근데 그레디언트 부스트라고 하는 방법은 직렬적으로 하는 거라 그랬죠. 어, 우리가 그 오전에 첫 시간에도 리뷰를 해드렸고,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차들을 학습시켜 가면서 아니면 그 에러가 그
과소적합이 일어나는 그런 샘플들, 그런 샘플들의 그 가중치를 둬서 걔네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그래서 첫 번째 훈련된 결과가 있어야지 거기서 오답 노트가 나오고 그 오답 노트를 가중치를 줘서 더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뎁스가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뎁스를 100개로 하는 것보다 뎁스를 2개만 해버리면 확 떨어지죠. 그죠? 이렇게 그 깊이가 낮은 디시전 트리들을 순차적으로 연- 연결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킬 때는, 훈련, 훈련 시킬 때는, 어, 학습 훈련 단계에서 발생한 오차들을 그 다음 훈련에서 가중치를 주고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틀렸던 문제들을 한 번 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여러 번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트의 장점은 깊이가 얕은 그럼 트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대적합이 작아져요. 높은 일반화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테스트 셋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 점수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과대적합은 작아지면서도 테스트 셋에서 점수는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랜덤 포리스트처럼 병렬로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랜덤 포리스트는 병렬로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데 병렬로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훈련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훈련 시간이 느려요. 랜덤 포리스트는 똑같이 트리를 100개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 100개를 CPU만 허용을 한다면 동시에 정말 100개를 훈련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레디언트 부스트는 그 전 단계에서 오차들을 찾아내야지 그 다음 단계에서 오답 노트를 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렬로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첫 번째 트리 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리, 두 번째 트리 훈련한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트리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밖에는 훈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트를 보시면은요, n-잡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n-잡스라고 하는 거는 CPU 멀티코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스레드를 한꺼번에 돌린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n-잡스라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음. 그리고 튜닝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이라고 우리 공부한 적 있죠? 그죠? 경사하강법에서 나오는 파라미터들, 그레디언트 부스트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 그 다음에 앙상블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클래시파이어와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와 앙상블 클래시파이어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을 튜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 파라미터 튜닝은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직접 해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리드 서치, 교차 검증이나 랜더마이즈드 서치, 교차 검증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디센트가 어떤 거 가지고 있고 앙상블이 어떤 거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서 튜닝해 보시면 돼요. 얘네들 하나하나 볼 필요 없이요. 그냥 그레디언트 부스트라고 하는 생성자 하나 보시면 돼요.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아, 그레디언트 부-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앙상블 모듈 안에 있고요.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 분류기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로스 함수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어, 그, 그러니까 손실함수. 손실함수에 대한 얘기는 그레디언트 디스트 경사하근법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습률 경사하근법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로스와 러닝 레이트 이 부분이 경사하근법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 개수 몇 개로 할 거냐, 디시전 트리 몇 개로 할 거냐. 이거는 그 앙상블 학습 방법에서 몇 개로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민 샘플 스플릿, 그죠? 서브 샘플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민 샘플 스플릿, 민 샘플 리프 이런 것들 있죠. 임퓨리티 디크리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디시전 트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어, 어, 그 이름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똑같아요. 민 샘플스 스플릿, 민 샘플스 리프, 민 임퓨리티 디크리스 이런 것들은 디시전 트리가 가지고 있죠. 디시전 트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어, 이 뒤쪽에 들이 아마 앙상블에 관련된 것들일 거고요. 앙상블에 관련된 것들이고 어, 톨러런스 이것도 저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 순서들이 완전히 뭐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파라미터 이름들을 보시면 일부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관법 그다음에 일부는 결정나무 의사결정나무 디시전 트리 그리고 일부는 앙상블 학습 방법에서 나오는 그런 파라미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볼 수 있겠다. 바꿔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저는 기본값만 사용을 하고서 어느 정도 값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트라고 할게요. 그레드 부스트라고 하는 변수 이름은 클래스 이름 중에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 대부분 다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죠. 랜덤 스테이트만 넣을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들을 그 프로젝트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모델들을 비교를 해보실 텐데 우선은 그 생성자의 기본값으로 모델을 생성해가지고 일단은 한번 훈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검증셋에서 검증 점수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훈련셋과 검증셋에서 차이가 과대적합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이런 거 한번 딱 보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세요. 내가 튜닝한 것들이 과대적합은 줄여주는지 그 다음에 검증셋의 점수는 올려주는지 그런 것들을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값하고 먼저 비교를 하세요. 기본값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생성하신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트 에스티메이터는 그레디언트 부스트. 그 다음에 x는 아까 와인 세트의 트레인 셋, y는 와인의 훈련 레이블. 여기 얘는 줄 수 있어요. 얘는 n 잡수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turn train score 여기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훈련 시키시면 훈련 시간이 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100개를 훈련을 시키는데
순차적으로 하나씩 훈련시켜 나가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자, 볼게요. 훈련 점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높은 것 같죠? 그죠? 평균 한번 내볼까요? 프린트, 트레인, 스코어, 런파 1점, 평균, 크로스 밸리데이트, 훈련 점수 요거 보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테스트,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검증, 점수 이렇게 하고 넌파 1점, 평균, 크로스 밸리데이트에서 테스트 스코어 네, 이렇게 보시면은요. 플러스 점수 되게 안 좋아요. 그죠? 테스트 셋 점수 플러스하고 비슷해요. 그죠? 네. 그래서 과대적합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87%라고 하는 점수는 랜덤 포리스트보다 안 좋아요. 랜덤 포리스트보다 안 좋지만 어, 깊이가 얕은 것들, 예를 들어서 뎁스가 2인 거 아니면 3인 거 요런 정도 이런 녀석들을 100개를 계속 연달아서 훈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랜덤 포리스트는 뎁스가 정말 그 우리가 제한을 두지 않으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점수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과대적합이 거의 없죠. 과대적합이 거의 없어요. 그레디언트 부스트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시면 과대적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과대적합이 거의 없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볼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훈련 시간이 좀 느리다라고 하는 단점은 있지만 우리가 훈련 세트에서 점수가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와 비슷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그런 모델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이에요. 그레디언트 부스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레디언트 부스트까지 살펴봤고요. 음. 사이킷런에서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까지를 제공을 해요. 그런데 그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XG 부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한번 찾아보세요. 얘는 사이킷런에 없고 별도의 패키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익스트림 그레디언트 부스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익스트림 그레디언트 부스트란 뜻이고요. 사이클런의 그레디언트 부스트보다 그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XG 부스트라고 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앙상블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뤘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은요. 앙상블 학습 방법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투표 방식이 있고 배깅 방식이 있다. 이거는 그 투표 방식과 배깅 방식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용한 거고요. 실제로는 배깅 클래시파이어보다는 랜덤 포리스트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냥 디시전 트리들을 이용해서 배깅 방식으로 훈련 샘플들을 샘플링해서 사용하는 랜덤 포리스트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만약에 디시전 트리가 아닌 다른 모델을 가지고서 배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배깅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용하시면 되고 굳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하는데 배깅 방법을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랜덤 포리스트 이용하시면 돼요. 랜덤 포리스트 이용하시면 되고 랜덤 포리스트는 최적의 분할을 찾아가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트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엑스트라 트리는 최적의 분할 방식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분할을 하기는 하지만 역시나 랜덤 포리스트와 비슷한 성능을 주더라 라고 하는 게 엑스트라 트리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이전 훈련 단계에서 그 오차가 나는 것들에 가중치를 줘서 다음 훈련에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방식.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방식은 랜덤 포리스트보다 훈련 시간이 느리다. 느리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 장점은 과대적 합은 작아지면서 일반화 성능이 훈련 세대 점수와 거의 비슷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사이클런에 있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를 설명을 드렸어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델 파라미터들을 튜닝해 볼 수 있어요. 그리드 서치나 혹은 랜더마이즈 서치, 교차 검증을 이용해서 훈련시켜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꼭 한번 해보세요. 뭐 아니더라도 프로젝트 하실 때 하시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앙상블 학습 방법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